일본에서 아시안컵 대회 16강 한일전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클리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피하지 않는다라며 조 1위를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6강에서 만나더라도 일본은 어차피 꺾어야 한다. 16강에서 탈락시키면 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에서는 한일전에서 승리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30분에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을 벌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거나 같은 시각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는 바레인전에서 요르단이 무승부 혹은 패배를 당하면 한국은 조 1위가 됩니다. 한국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아시아 대표 라이벌 경기인 한일전이 16강에서 펼쳐집니다. 일본 언론은 이른 한일전 성사 가능성을 주목하며 한국이 조 2위나 3위로 통과할 경우에 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책과 분석에 대한 기사와 SNS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전을 참관하려고 온 클리스만 감독의 모습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각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미드필더인 엔도 아타루는 우승을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이기는 것만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엔도는 한일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은 언젠가는 만나서 꺾어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 한국이든 어느 팀이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 모든 팀의 수준이 높지만 이란과 한국은 그중 최고 수준의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고 두 팀의 스타일은 일본과도 다르다면서 한국과 이란 대표팀 모두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해외 언론과 내부 지적은 심각합니다. 일본의 약점이 많이 드러난 것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골에 다가가지만 유효 슈팅은 거의 없고 득점을 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CNN은 일본은 기회를 낭비하는 것에 열심이라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많은 터치로 몇 번이나 빅찬스의 그림을 만들지만 작품을 완성하지는 못한다라고 골 결정력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상대 골문까지는 멋있는 주고받기로 가까이 가지만 골도 넣지 못하고 수비 전환한다고 다시 우르르 돌아가는 모습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한일전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의 3번에 걸친 경기에서 일본의 약점이 노출되었고 한국이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클리스만 감독이 인도네시아전을 참관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클리스만이 미소를 보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불안 요소는 모두 드러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세트피스에서 그대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전반전에 2대1로 끌려간 것도 일본 수비진의 피지컬과 제공권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에서도 이라크 공격수와의 공중볼 경합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상대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실점을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만 21세의 혼혈인 스즈키 골키퍼의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즈키는 1차전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너무 쉽게 실점해버렸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전반 5분 만에 첫 실점을 허용한 것도 스즈키의 펀칭 실수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조별리그 3경기 연속으로 실점했고 3경기 5실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걸어잠근 수비를 제대로 뚫기에는 공격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축구매체 풋볼존은 한국이 16강 진출을 도와준 일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3대1로 승리하면서 이 결과로 한국도 16강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룹 1위와 2위뿐 아니라 3위 성적 상위 4개국도 16강에 들어가는데 인도네시아를 꺾으면서 승점 3점에 묶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점 4점인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패배를 해도 16강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다행이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고마워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한국 언론 OSEN이 땡큐 일본, 한국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조기 확정이라고 제목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일본 덕분에 아시아컵 8대회 연속 베스트 16립을 조기 확정했다라면서 일본에게 땡큐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게 되는 16강 진출을 하루 일찍 확정시켜 주었다고 일본에게 고맙다라고 기사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한일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클리스만 감독의 참관과 기자회견이 불을 붙였습니다. 클리스만이 일본과 인도네시아전을 참관한 것뿐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일전 승리를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조 2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요르단전 무승부 이후에 조규성이 의도적으로 뻥축구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전혀 한국팀답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르단전을 2대2 무승부로 만들어버린 막판 황인범의 득점까지 진작 넣어도 되는데 미루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결국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비기거나 1대0 승리로 조 2위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리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조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장담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국이 일본과 사우디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한국과 일본과 사우디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일 반드시 대승해서 조 1위로 올라가는 팀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클리스만은 선발 명단은 조현우만 확정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말레이시아전에서는 분명히 다른 옵션을 들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리스만이 결국은 완전히 2군으로 경기를 치르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언론은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2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6강 이후를 감안해서 손흥민과 김민재와 이강인을 쉬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희찬도 부상을 이유로 쉬게 하면서 완전한 2군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절대 한국은 조 1위를 선택하지 않는다. 조 2위를 할 것이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3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요르단전 이후 한국이 일본을 피하고 쉬운 토너먼트와 일정을 선택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조 2위로 올라가면 일본과 이란과 카타르를 줄줄이 피할 수 있고 경기 일정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조 1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르단, 한국, 바레인의 3개국입니다. 현재의 선두는 요르단, 2위가 한국이 함께 승점 4점, 3위의 바레인은 승점 3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일본의 16강 상대는 바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이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조 1위로 올라오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한국이 일본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커 다이제스트의 전망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무승부 경기를 하고 바레인이 요르단을 꺾게 된다라는 예상입니다. 이 경우 바레인이 승점 6점으로 조 1위, 한국이 승점 5점으로 조 2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3점, 말레이시아는 1점으로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밤 8시 30분에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한일전 성사부터 시작해서 이란과 카타르 등 줄줄이 8강과 4강 상대까지 결정될 판입니다.